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프레데터 정발음의 이중 생활을 낱낱이 보여주는 번외편이 공개됐죠. 이른바 범죄의 재구성 마우스 더 프레데터인데요. 파트 2를 본방으로 감상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파트 1에 대한 얘기만 나눠보겠습니다. 파트 1은 한국의 납치 사건으로 생방송을 준비하는 팀과 고무치와 프레데터의 대치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정발음이 어떻게 고무치를 돕는 척하면서 동시에 프레데터로서 고무치를 압박하는지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동선이 맞아떨어졌는지 궁금했던 부분을 대부분 풀어줍니다. 정발음이 프레데터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혼잣말하는 장면은 회상신으로 따로 찍은 게 아니라 현장신에서 이미 같이 찍은 것들이었는데요. 이미 이승기는 처음부터 자신이 프레데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자들을 철저히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쩜 메이킹에서는 그렇게 모른 척했는지 얄밉게도 잘 넘어갔네요. 이번 파트 1을 보면 정발음의 촘촘한 더블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퀵으로 보낸 가짜 영상이 방송되는 시각에 맞춰서 일부러 퀵 배달원을 덮치는 장면이라든지 정발음이 함께 움직이던 동구를 보내놓고 SBC 방송사의 영상을 가짜라고 제보하는 장면들을 보니 정발음이 만들어 놓은 큐시트에서 모든 말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변수 하나 없을까 싶기도 한데요. 만약 이때 동구가 끝까지 정발음과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동구야 가지마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더블 플레이로 바쁜 와중에도 고무치를 약올리며 도발했던 시민 제보 전화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닌 정발음 혼자 해낸 것이었죠. 엄밀히 보면 1인 3역이었습니다. 무진청에서 CCTV 영상을 복원하는 중에 나와서 인적이 드문 재개발 구역에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감금해둔 고무원 신부에게 가죠. 그리고 퀴즈의 마지막 정답을 틀린 고무치에게 고무원 신부를 인질로 잡은 걸 보여주며 밀당하고 있을 때 왜 고무원 신부는 정발음의 얼굴을 봤으면서도 방송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었는데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무원 신부가 방송 촬영이 되고 있는 동안 정발음은 고무원 신부에게 노트북으로 폭탄을 설치한 듯한 조끼를 입고 있는 한국이 장면과 고무치의 방송 장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고무원 신부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버튼 하나로 한국이를 죽일 수 있는 정발음을 도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고무원 신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죽게 되죠. 그때 고무원 신부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이 말을 다시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프레데터 정발음에게 닥칠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발음 앞에 나타난 성요한은 정발음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과 같아 보이더라고요. 성요한이 이식해준 전두엽은 정발음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 크나큰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는 정발음은 신 앞에 결국 무릎을 꿇죠. 신 코스프레를 했던 프레데터 정발음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신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자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우스 번외편 프레데터는 프레데터의 지나온 서사를 되짚으며 남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봉이 할머니가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위기를 느낀 정발음은 민트향을 풍기는 성요한과 몸싸움을 하게 되죠. 그가 성요한의 친구 김준성인 줄 알고 그를 찾아가 해치고 난 후 바로 고무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이의 생존이 걸린 게임을 제안합니다. 근데 어떻게 김준성을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김준성은 어떻게 희생자들의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분명 성요한의 조력자이고 프레데터를 쫓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상 형사가 김준성을 찾아갔을 때 출입카드를 걸고 있는 걸 보면 일반 회사원 같아 보이는데요. 신상 형사가 김준성을 만나고 나온 건물을 보면 정부 마크가 언뜻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또한 정발음은 병원에서 성지은을 보고 어릴 적 목을 조르던 성지은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성지은에게 다가가 일부러 괜찮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성지은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떠보려고 하거나 성지은에게 일부러 모르는 사람인 척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성지은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인지가 정확치 않습니다. 이런 모호한 부분은 파트 2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시 예고하자면 파트 2는 어린 재훈이가 일기를 쓰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신에게 기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기에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쓰는데요. 쓰여진 날짜를 자세히 보면 여기도 트릭을 심어놓았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고약한 제작진입니다. 그 부분은 파트 2 리뷰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쥐관한 뇌를 조금이나마 풀어준 범죄의 재구성 마우스 더 프레데터 파트 1이었고요. 파트 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작자였습니다.